이제 3월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640선까지 올라왔고요. 시장 지수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그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2일 기점으로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숏이든 롱이든 한국 증시에 참여하는 그 참여도가 이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려야 되나라고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단순한 투자 전략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수 상승 그리고 시장 상승에 따라서 증권 업종을 보자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꽤 많은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증권 업종을 봐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대체 거래소 때문인데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구조적으로 사실 거래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재개입니다.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 급등한 기업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져 온 기업들은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만 봤을 때는 사실 공매도 재개가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롱 전략도 하고 숏 전략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매도가 금지됐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확실히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효과는 막상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주식 점유율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증시도 워낙 좋고 유럽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서는 약간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쪽으로 여전히 많은 거래 대금이 몰린다라는 점은 증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체 거래소와 앞으로 해외 주식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돈을 벌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의 운영 시간은요. 정규 시장 개장 전인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최근에는 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봤을 때 이전에는 주식시장의 거래가 가능한 시간은요. 6시간 30분이었는데 이제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12시간까지 확대됐고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 비해서 20에서 40% 정도 낮게 제공되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거래되는 종목 수 자체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3월 31일 이후로부터 코스피는 38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420개 종목을 함께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8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정규장보다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더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는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증권사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키움이 지금 1등이라고 하고요. 2등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정규장에서 본인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를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움과 미래에셋은 앞으로도 그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기업은 키움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사실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1등, 2등 기업이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테일 고객들이 기존 매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봤더니 누적 금액이 5조 4천억 원대를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없었다면 전혀 발생을 하지 못했을 거래 대금인데 넥스트레이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공매도가 재개됐던 그때 흐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는요.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지수 방향보다는 시장 참여 확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지수는 흔들릴 수 있는데 다만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거래 대금을 동반한다면 증권사는 더 많은 돈을 현재 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재진입을 기대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해외 주식시장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해외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요. 8조 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때 미국 증시 사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대금 자체가 6조 원대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 거래 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 기대 포인트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점유율 확보를 위한 증권사의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많은 증권사들이 경쟁을 격화했습니다만은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많은 증권사에서 아주 다른 전략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수점 주식, 주식 모으기, 해외 대차 같은 유저 서비스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살 갉아먹기,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증권사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NH투자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13,000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의 사실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